네, 순환 2대 2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페이지에 유주가 맡았던 그 부분, 섬에다가 비행장을 닦는 것이었다서부터 해서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3번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좀 맡아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 그 자료에다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만큼 꼭 쓰시고,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건 선생님이 문제를 내서 1번, 2번 이런 식으로 답을 쓰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채워 넣으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리고 위에 제일 큰 괄호 있죠? 거기는 이 문단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는 거야. 자, 지금 만도가 그 자기 팔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눈앞에서 턱 떨어져가지고 이끼끼 시퍼렇게 굳어버린 나무 토막 같은 팔뚝 보는 그 장면 이제 회상하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나온 말이에요. 자, 섬에다가 비행장을 닦는 것이었다. 남태평양의 어떤 섬이에요? 섬에다가 비행장을 왜 닦아요? 비행장을 닦는다. 비행기가 뜨고 가라앉을 만한 장소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 섬은 남태평양의 어느 섬이었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전쟁 배경으로 한다고? 태평양 전쟁. 태평양 전쟁은 41년부터 자 빨리 정리를 해야겠죠? 태평양 전쟁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벌어졌던 전쟁으로 2차 세계대전의 일환으로 벌어졌던 전쟁이야. 누구랑 누구가 싸웠던 전쟁이 이게? 일본과 미국. 그러죠? 그 제2차 세계대전은 추축국과 연합국이 싸웠죠. 연합국은 뭐 영국, 프랑스, 미국 이쪽이고 추축국은 반대편에 있었던 누구예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여러분들이 세계사 공부를 했으면 이걸 알았을 건데. 자, 경제공황의 여파로 야, 그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와요. 물건은 너무 많이 만들어 놨는데 팔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 점점. 그러면서 이제 공황이 뭐냐면 이제 완전 불황보다 훨씬 안 좋은 상태야. 여러분, 경기가 아주 잘 나가는 때를 호황이라고 하고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불황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완전히 멘붕 올 정도로 다 올스탑이 되는 경우를 이제 경제 대공황이라고 해. 그래서 각각의 나라마다 우리 마치 그 IMF 오듯이 그래 나라 이제 세계가 절단이 난 거야, 경제가. 그러니까 각국에서는 그런 어떤 이 경제 대공황을 타개할 정책으로 뭐 누군가 미국에서는 완전히 뭐 그 건설업을 불러일으킨달지 영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 경제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합치자 이런 식으로 경제 정책을 썼는데 방금 얘기했던 이런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경우는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전쟁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내가 다른 나라를 꿀꺽 삼켜가지고 경제를 좀 일으켜 보겠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다른 나라를 침공을 한 거야. 그것을 저지하느라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일본과 미국이 붙은 거야.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섬은 어디 섬이라고? 태평양의 어느 섬. 왜냐하면 일본 비행기가 뜨고 앉고 하는 중간 기착지가 필요했던 거야. 그 비행장을 다 끌어 조선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야. 아시겠죠? 왜 뜬금없이 그 만도가 비행장을 닦으러 갔을까? 배경이 뭐라고? 태평양 전쟁 때문이다. 그래서 갔더니 그거 일을 하래. 그래서 뭐 뭣도 모르고 이제 일을 했겠죠. 거기는 모기가 엄청 많았나 봐. 그래서 모기에 물려 헛된 자리를 벅벅 긁으며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무릅쓰고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산을 허물어내고 흙을 나르고 하기란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고향에서 농사일에 뼈가 굳어진 몸에도 이만저만한 고역이 아니었다. 내가 힘께나 좀 써. 일 좀 해봤어. 나도 농사일에 잔뼈가 굵었어. 그런데 이 일은 너무너무 더더욱이 힘들더라. 그 정도로 생 고생을 한 거야. 근데 거기는 먼 타국이죠. 태평양의 어느 섬이니까. 물도 입에 맞지 않고 음식도 이내 변하곤 해서 날이 좀 더우니까 금방 쉬어버리는 거죠. 그러죠. 도저히 견디어낼 것 같지가 않았다. 거기서 생 고생을 한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연합군의 비행기가 날아들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알겠죠. 연합군이라고 하면 그 남태평양 어느 섬이었고 비영프 연합군과 뭐 추축국과에 벌어졌던 제2차 세계대전의 그 배경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연합군이 일본을 이제 저기 패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른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산허리에 이제 굴을 파 들어가. 비행장만 닦는 게 아니고 뭐까지? 굴을 파. 왜 그랬어야 됐어요? 유주야. 비행기를 넣, 산허리에 어? 예? 굴을 왜 파? 비행기를 넣을, 그렇죠. 비행기를 집어넣으려고. 왜 비행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음, 그, 응, 연합군이 계속 날아 들어가지고,
숨어야 돼서. 연합군의 공습이 이어지니까. 그러면 그 비행기를 못 뜨게 하려고 연합군의 비행기가 와가지고 폭파시킬 거 아니야. 공격을 해서. 그러니까 굴에다가 비행기를 숨기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장만 닦는 게 아니고 굴까지 팠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시설을 굴 속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데 그때 불행하게도 잘못 다이나마이트가 터져가지고 어땠어? 팔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 바로 거기 눈앞에 누구의 것인지 모를 팔뚝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라는 거잖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위 문단의 내용 중 문단의 내용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나요? 1번 뭐라고 쓸 거예요, 유주야? 무슨 전쟁? 해플 전쟁. 태평양 전쟁이죠. 1941년부터 45년까지의 태평양 전쟁. 이거는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일본과 미국이 벌인 전쟁이에요. 원래는 1939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고, 저 유럽에서는 독일이, 그리고 이탈리아가 연합군과 싸웠죠. 그리고 이때 독일의 지도자가 누구였어, 채민아? 히틀러? 히틀러죠, 히틀러. 히틀러. 그리고 이탈리아는 무솔리니. 이게 바로 그들의 나치즘, 파시즘,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국가가 이제 국가라는 어떤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의 개인의 뭐 무슨 행복이나 의사나 이런 거는 깡그리 말살되고 국가가 추구하는 전쟁이라는 목표 아래 다 같이 동원되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일본은 그 전체주의 중에서도 군국주의, 어떤 군사가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죠. 국가의 이념이 오로지 군대와 군사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체제를 군국주의. 자, 그 다음에 산허리에 굴을 파들어가 비행기를 집어넣어야 했던 이유, 아까 얘기했죠. 누구의 공격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연합군의 공격을. 연합군, 그렇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뭘 막아내기 위해서 일본의 비행기나 이런 여타 시설들을 파괴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 들어간 거죠. 정리하시고. 그래서 거기 부분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대목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뭐라고 말하면 될까? 채민아, 너 같으면 이 대목을 뭐라고 하겠어? 음, 뭐에 대한 내용을 딱 쓴 것 같아? 만도가 어, 그 당시 근력화 어, 대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만도가 팔 하나를 잃게 된 사연이겠죠. 만도가 팔 하나를 잃게 된 사연으로 이런 얘기를 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여차저차 해서 팔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5페이지. 자,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왔죠. 그러죠? 지금 아버지 그때 당시 얘기를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에라이 이놈아 그 이놈은 누구예요? 이놈은 진수죠, 진수. 그죠? 아버지 만도가 아들한테 에라이 이놈아 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만도 입술에서 모지게 튀어나온 첫마디였다. 뭐 아들이 잘못했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에라이 이놈아 했어. 떨리는 목소리였다. 고등어를 든 손이 불끈 주먹을 쥐고 있었다. 이게 무슨 꼴이고 이게 아버지 이놈아 이놈아 하면서 만도의 들창코가 크게 벌렁거리다 물코를 들이마셨다. 아들 진수의 눈에서는 어느 결에 눈물이 꾀죄죄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여기서 에라이 이노마라고 한 만도의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채민아. 왜 아들한테 에라이 이노마 하는 말만 보면 아들을 꾸짖는다거나 막 욕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이런 말이잖아, 말은. 말만 보면. 근데 에라이 이노마 용어는 어떤 감정이 들어있나요? 음, 아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어, 전쟁에 대해서 화내는 느낌. 그렇죠. 누군가 잘못 알면 아들을 막 꾸지람하고 있는 것 같다 하면 그게 아니고 전쟁에 대한 분노죠. 분노라면. 그리고 아들에 대한 거는 아들이 당한 이 불행을 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슬프고 그렇겠어.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감정은 안타깝고 슬퍼. 분노를 한다면 이 전쟁에 대한 시대와 시대를 원망하고 그리고 전쟁이라는 이 상황을 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감정을 물어보면 슬퍼요, 기뻐요, 화나요, 뭐 이렇게 단 한 가지 한순간에 한 감정만 있는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합돼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만감이 교차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 가지 감정이 다 한꺼번에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순간에 한 가지 일에 한 감정만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에라이 이노마에는
그렇게 써주시고 정리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아버지의 아들 사랑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유주야? 단어 하나 꼽아봐. 음, 그때도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꼭 들고 온 거. 고등어, 그렇죠. 고등어예요. 2번은 고등어예요. 알았지, 채민아? 하면은 그만 보고. 자, 진수의 눈물은 어떤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눈물이 어느 결에 눈물이 삐지지하게 흘러내리고 있어서 눈물이 흘러내리니까 그냥 그 입술에 내려와 묻는 짭짤한 거 그게 뭐겠어요? 눈물이죠. 왜 눈물을 흘려요? 아버지가 뭐라 하니까? 그럼 유주가 얘기해봐. 아버지가 뭐라 해서 우는 게 아닌가 봐요. 뭐예요? 속상함, 속상함. 뭐 때문에 속상해? 그, 자기 팔을 잃은 건가? 아, 팔을 잃어서 잃은 건, 속상하죠. 물론. 근데 이 눈물은 그 눈물이라기보다는 물론 내가 이렇게 다쳐갖고 오니까 속이 상하지 자기도 내 몸뚱이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좀 더 큰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걱정해서, 죄송한 마음의 눈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니까.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더 크냐 하면 나 다쳐서 속상해라기보다는 그러면 그 이제 이게 작품이 던져주는 뭐 감동이나 이런 게 없어. 짜잘짜잘한 게.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가 나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실까라는 것 때문에 죄송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됐죠? 자, 시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얼른 정리됐으면 너희들이 뭐 1인칭 주인공,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관찰자 시점 요거 구별을 제대로 잘 하겠죠? 설마 이제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 서술자가 나고 내가 겪은 것을 내 이야기까지 전부 다 하는 거야. 내 내면 세계까지. 자, 1인칭 관찰자는 내면 알 수 있어요? 뭐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내면은 어떻게 해야 돼? 독자들은 등장인물, 주인공 내면을 내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말 안 해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옆에 상상해야 된다고. 상상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독자가. 자, 그럼 3번. 전지적 작가 시점은 다 알죠? 다 알아. 속마음도 알고, 뭐 한지도 다 알죠? 그래서 아주 편해. 그냥, 오해 없이 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어. 자, 작가 관찰자 시점은, 또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속마음 알아, 몰라? 내면세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독자들이 또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상상하고 추리하고 어머 궁금해 그럴까 저럴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옆에 나와 있죠. 자 됐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요 대목은 큰 가로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에라이 이노마 여기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가져와서 무뚝뚝한 한마디를 던지고 성큼성큼 앞장서 가는 것일까? 진수는 입술에 내려와 묻는 짭짤한 것을 혀끝으로 날름 핥아버리면서 절름절름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요 대목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주 뭐라고 해볼래? 아버지 만도 화냈어요, 안 냈어요? 화냈죠? 네, 뭘 보고 화를 냈어요? 진수, 아들 진수 때문에. 다리를 잃은 진수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만도. 또는 그 진수가 안타까운 만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6페이지로 넘기시고요. 자, 주막을 나선 그들 부자는 주막에서 국수 한 그릇 먹었죠? 이제 국수 좀 챙겨줬어. 그리고 나서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나섭니다. 그러다가 지금 아까는 에라이 이놈아 하면서 화가 난 듯이 그냥 앞장서서 막 가버렸잖아. 아들은 그냥 저기 목발 짚고 따라오고. 그런데 부자는 논두렁길로 접어들었다. 논두렁길 조금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이 논두렁길이라는 길이 그 장소가 상징하는 게 있어. 그래서 논두렁길 밑줄 그어져 있지만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고 아까와 같이 만도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논두렁길에 들어서서는 지금 아까 만도가 앞장선 거는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그죠? 아들한테 화났다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열받은 거지.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수를 앞세웠다. 지금 논두렁길에서는 상황이 지금 뭔가 분위기가 좀 변해서 아버지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됐는가 봐. 아들을 앞장 세우면서 논두렁길에서 지팡이를 짚고 찌우뚱 찌우뚱은 뭐예요? 제대로 걷는 모습이 아니죠. 불편하게 걷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한 다리로 걷고 있는 불편한 모습을 묘사하는 거, 그러니까 쩔뚝쩔뚝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찌우뚱찌우뚱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의태어가 되겠죠. 의성어가 아니고 의태어. 의태어는 뭘 묘사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모양, 어, 모습, 외형, 그러죠? 겉모습. 그리고 의성어는 뭐예요? 소리죠, 소리. 찍찍, 짹짹,
꿀꿀 뭐 이런 것이 우성어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파릇파릇은 의성어예요, 의태어예요? 의수, 의태? 의성, 의태어죠, 의태어. 푸릇푸릇하게 이렇게 피어나는 모습을 말하는 거니까. 그죠? 달그닥달그닥. 의성. 의성, 의성어. 그렇죠? 지금 찌우뚱찌우뚱은 의태어겠죠? 그러죠? 앞서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팔뚝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느릿느릿 걸어 따라가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다. 그죠? 아들은 다리가 없고 아버지는 팔이 없다. 뭐 어쨌든 이 두 사람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아파. 지금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그냥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잖아. 이 두 부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 읽는 독자는 알면 마음이 쩌릿하는 거야. 근데 뒤를 따라가던 만도는 아들 모습을 보고 어쨌겠어. 가슴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제 화를 안 내고 화를 내기보다는 이제 조단조단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고. 진수야. 예. 니 웃자다가 그래 됐노? 그래 됐노? 그래가 뭐요? 다리를 잃게 됐냐고. 그래 됐노? 할 때 그래가 다리를 잃게 됐냐. 전쟁하다가 이래 안 되십니까? 수류탄 조가리에 맞았습니다. 수류탄 쪼가리에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의관이 잘라버립디다. 병원에서 예 저기 뭐야 군의관이 누구예요? 군의관이 군대에서 군대 그렇죠. 군대에서 복무하는 장교나 뭐 의사 장교죠. 아버지 와 이래가지고 나 우째 살까 싶습니다. 우째 살긴 뭘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뭔가 아버지가 뭔가 아들한테 아들이 저 어떻게 살아요 이럴 때 그래도 아버지가 의지되고 있죠. 의지가 되어주고 있죠. 힘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논두렁길이 지금 보시면 5번 글을 보세요. 논두렁길에 접어들자 만도는 아들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며 찌우뚱찌우뚱 걷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만도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중요해요. 아들 진수가 처한 현실을 직시한다고. 직시하면 여기서 이 만도의 태도는 뭐냐면 이 상황을 막 부정하고 열받아하고 다 폭파시켜 버릴 거야. 이래 아니면 우째 살기 우째 살아. 다 살면 사는 기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거는 어떤 모습이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이렇게 벌어진 거, 이렇게 된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어째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논두렁길은 두 사람에게 어떤 장소일까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이 논두렁길을 걸으면서 부자 간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대화가 이루어졌죠?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서로가 공감을 하게 되죠? 그죠? 또는 현실을 직시하게도 됐고요. 그걸 정리를 해주세요. 부자 간의 대화와 공감이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장소를 찾으세요. 그러면 어디 찾아야 돼? 그 논두렁길을 찾아야 된다고. 외나무 다리를 찾지 마시고요. 외나무 다리가 상징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두 부자 간의 대화와 공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장소를 고르세요. 그러면 외나무 다리, 주막, 뭐 그리고 여기 논두렁길 중에서 뭘 찾으라고? 논두렁길이라고. 됐죠? 그리고 두 사람에게 어떤 계기가 되고 있어요? 어떤 계기가? 이 논두렁길에서 대화하고 공감하면서 어떻게 돼? 서로 서로가 당한 이 고난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겨나갈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거를 늘 쓰는 이 작품에서 쓰는 단어로 말하자면 극복 의지라고 해요. 극복 의지. 그러니까 서로의 고난 또는 순환을 이해하고 극복 의지를 내보이는 계기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 논두렁길에서 대화와 공감, 현실 직시를 하다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극복하자. 우리 부자 간에 이겨내야지. 짜겠노. 이렇게. 아, 6번. 아들 진수가 한쪽 다리를 잃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채민아. 수류탄 쪼가리에 맞았는데 얼른 낫지 않고 썩어 들어오기 때문에 군의관이 잘라버렸다. 그 말이 정말 정답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네. 이 배경은 6.25 전쟁이죠. 6.25 전쟁 당시 수리탄 쪼가리, 그러니까 수리탄 파편을 맞고 결국은 다리를 절단하게 된 것이다. 자, 다음. 다리 하나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하는 진수는 하고 만도는 각각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유주가 대답해봐. 자, 진수는 이래가지고 나 우째 살까 싶습니다. 뭔가 진수는 어떤 태도인 것 같아요? 적극적, 의지적, 소극적, 비관적. 소극적, 소극적, 비관적. 그죠? 그러죠? 소극적이야. 일단 아들은 아무래도 연륜이 이제 젊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어떻게 뭐 담담하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산전수전 공중전 겪었잖아. 그래서 3번 만도는 어떤 스타일이죠, 채민아? 수용하고 좋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 의지적. 그러면 수용하고 좋게 받아들인다는 사지선다요거든요. 너희들이 선생님도 이렇게 학교 그 시험 문제와 직결돼서 이렇게 꼭 수업을 하는 걸 내가 선생님이 좋아하지는 않아. 근데 결국 니네들 중고등학교에 나오는 작품을 이왕 하는 거면 이제 거기에 맞게끔 수업을 하는 것도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선생님은 이런 거를 이런 작품을 읽으면서 너희들이 인간의 그 삶과 의지 또는 전쟁이라는 참혹상에 대해서 좀 더 철학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지. 뭐 소극적, 적극적, 뭐 의지적, 비판적 뭐 이런 거 골라내기를 원하지는 않는데 그렇습니다. 어쨌건 자 썼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7번 7페이지. 자 사건 전개 방식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에서 과거 회상을 하죠. 그러니까 과학으로 갔다가 다시 진수를 만나는 어, 대합실에서 진수를 만나가지고 집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는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사건이 과거 회상과 현재 사건이 교차하는 이 구성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유주야? 역순, 그렇죠.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역순행적 구성. 맨 처음에는 대합실, 그 다음에 과거, 남양군도가 이제 남태평양 섬들, 남태평양에는 섬들이 많아서 군도라고 해요. 무리군자, 섬도자. 섬들, 겁나게 많은 섬들, 여러 섬들, 군도. 남양은 남태평양. 자, 그 다음에 밑에 봅시다. 개천뚝에 이르렀다. 이제 진짜 크나큰 난제가 와 있네요, 지금.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어버려. 외나무 다리. 그래서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는 그 시냇물이다. 아마 이 외나무 다리는 팔을 잃은 아버지 만도는 건널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누가 문제야? 다리를 잃은 아들 진수가 문제야. 그러니까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 다리 위로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자, 외나무 다리 위로를 더 건너기가 힘들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물로 물을 건너기로 한 거야. 그러려면 옷이 다 젖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두 개 퍼지고 앉아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야? 바짓가랑이를 걷는 것이었다. 그죠? 그래서 물로 건너려고. 진수가 할 수 없이 바짓가랑이 걷어 올리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아버지가 뭐래요? 네 혼자 걷지 말고, 건너지 말고 내가 어쩌겠다. 보입니다. 업어주겠다. 업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이제 지금 돕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 받아라 하고 있어요. 뭘 받으라는 거예요, 유주야? 이거 음, 받으라. 어?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이가? 자, 이거 받아라. 이거. 고등어죠, 고등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들 주려고 계속 들고 왔던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업어야 되니까 이거 받아. 네가 들고 내가 너를 업을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가 고등어예요.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면 만도는 속으로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놈이 새파랗게 젊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 어? 네, 새파랗게 젊다. 아주 아주 젊다 이 말이에요. 젊디 젊다. 너희들 청춘이라고 하잖아. 청춘. 청자가 무슨 청자야? 그렇죠. 청자야. 뭐 젊은이들은 봄, 여름, 가을 중에 가을, 겨울 중에 어디겠어? 봄이지 봄. 그러지? 그래서 청춘. 새파랗게 젊은 놈이 젊디 젊은 사람이. 진수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거 비속어죠 비속어. 근데 어머 자기 아들한테 네 아들 신세 보고 똥이래. 이 말은 뭐예요? 욕한 거예요? 놀린 거예요? 놀리게. 놀린 거야? 그러니까 아들 진수의 불행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속 상해서 옛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비속어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응? 참말로 속 상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놓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똥이다, 네 신사가 똥이다, 똥 해놓고는 아들은 속으로 이래.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이렇게 아버지가 또 복이 더럽게 없대.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다면 나았을 낀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나 죽어버릴래요 이게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버지 걱정하느라고. 아시겠죠?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째가
용머리째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째. 이런 결말은 조금 특이하죠. 뭔가 용머리째 아시죠? 용머리처럼 닮은 이렇게 제야, 제 듯한 등성이. 거기, 그 용머리째가 이 두 부자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알아봅시다. 자, 7번 물어볼게요. 외나무다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지 두 가지 의미로 말해봅시다. 유주가. 외나무다리. 외나무다리에서 이 두 부자가 이제 지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둘이 업고 건너는 거죠. 외나무다리가 상징하는 건 뭐라고? 나의 그 어, 뭐라고 했지? 그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그걸 뭐라고 했죠, 우리가? 제목에 나온 것처럼 순환 순환 또는 고난. 그죠? 그러니까 외나무다리는 이 두 부자 앞에 놓인 고난이죠. 이제 팔, 다리 없이 어떻게 살아? 좀 힘들지. 어렵겠지. 그리고 두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해보라겠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 부자에게는 고난이고, 전쟁을 치른 것은 이 개인 둘만 전쟁을 치렀어요? 아니면 국가가 치렀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치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순환의 역사라는 거야. 외나무 다리가 상징하는 거는 이 두 부자의 앞에 놓인 뭐 인생의 고난일 수도 있고 우리 민족의 순환이 되기도 한다. 전쟁이 배경이기 때문에 두 가지 썼죠. 그다음 진수가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물에 들어가 건너려고 한 것이다. 근데 아버지가 업히라고 했죠. 그래서 만도가 진수에게 자기 아들에게 업혀라 한 데서도 아버지 만도는 삶의 태도가 어떤 태도임을 알 수가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관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의지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의지적이고 의지적이죠. 의지적이고 적극적이고 약간 두 뉘앙스가 살짝 달라. 의지적이다, 적극적이다 함께 묶어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지금 업혀라 한 데서는 좀 의지적인 모습이 더 보이고 있죠. 썼고 그 다음에 8번 진수, 자, 썼어요? 진수,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뭐,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을 모두 적어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불쌍하게 그렇죠.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주. 세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죠. 이거를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있어. 뭐가 느껴져? 두 부자 간의 조상 정, 어? 세상에 아니 두 부자 간의 정을 느낄 수 있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고 있는 거야. 천륜이니까. 그래서 이 대목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 순환을 극복해 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두 사람이 이 인생의 순환을 극복해 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 다음 8페이지. 그 중간에 빼놓고요. 이 중간에 나 봐라. 팔뚝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뭐 이거 걸어 댕기기만 하면 뭐하노. 손을 지대로 놀려야 일이 뜻대로 되지.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네가 하고 나 댕김이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제? 요게 전부 다 아버지 만도의 대사야. 그죠? 지금 전반적으로 다 뭐예요? 아들을 뭐 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죠. 위로. 그죠? 위로하는 말들을 모아놨어. 그죠? 거의. 그래서 요 태도로만 봐도 아버지 만도의 태도는 의지적이다. 또 적극적이다도 나올 수 있지만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어떤 의지적 태도를 알 수 있는 대사가 뭐가 있을까요?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아들을 위로하고 삶에 희망을 주려는 아버지 만도의 말만 모아놨습니다. 요거를 정리를 해주시고 아들을 위로하고 삶에 뭘 주려고 한다고? 희망을 주려는 아버지 만도. 그것만 그 태도만 모아 놓으려고 지금 이제 마무리가 아까 용머리째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로 쫙 하면서 이제 그 끝나요. 이거는 그 표현에서 지금 9번 풀겠어요. 9번에서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째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두 아들 부자가 서로 도우면서 이제 그 앞날을 헤쳐나가려는 그 모습을 용머리째라는 어떤 자연물이 쳐다보고 있게끔 이 작품의 마무리를 썼어, 작가가.
이것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떤 느낌이 들어, 차미나? 용머리째가 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음, 뭔가 드라마 같이 드라마 엔딩 장면 생각 안 나? 드라마 엔딩 장면. 그러니까 두 사람을 딱 클로즈업 하다가 쫙 용머리째가 바라봐야 되니까 저 멀리에서 용머리째가 바라봤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용머리째를 의인화시켰죠. 사람처럼. 그죠? 그래서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멀리서 이들을 봐야 되니까 갑자기 근경, 클로즈업에서 쭉 빠지는 거죠. 그죠? 시선 전환. 너네 아마 이거 드라마 대본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 고등학교 어디에서는. 이 작품이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대본으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근경에서, 근거리에서 원경으로 시선 전환이 딱 되는 어떤 그런, 어, 처리법을 볼 수가 있고, 자연물의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 빠진 객관적 시선을 보여주고 있어. 객관적. 또는 이 순환을 극복하는 인간에 대한 자연물이 경외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그 단어를 뽑자면 객관적, 경외감 또는 시선 전환. 아시겠죠? 화면 전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요 소재 의미 고등어 채민이가 읽어주세요. 진수에 대한 진수한 만도의 사랑의 성인물, 그 사랑의 상징물 이걸 뭐라고 하죠? 세자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뭐라고 해? 구성의 부성의 사랑 또는 이제 부성의 상징물. 자, 외나무다리 노유주 만도 부자가 8페이지 주요 소재 의미 없어요? 만도 부자가 어, 극복해야 할 위기 상황이죠. 우리 민족의 어, 순환의 상징. 그렇지 순환의 상징. 그 다음에 용머리째 한번 채민이가 해볼까? 어렵겠지만 결말에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만도부자를 바라보는 역할을 하는 음, 그러니까 용머리째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도 아니고 자연물, 그렇죠 자연물.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유주가 해보자. 만도부자의 순환과 순환과 극복 과정을 증명하고 이를 응원하고 싶은 어, 어, 아버지, 국가 아버지, 아버지 아, 어, 이 두 사람을 응원하고 싶은 누구의 감정? 독자, 독자? 이 글을 쓴 아, 작가. 네, 작가의 감정이 투영된 장치. 이런 거는 조금 어렵지만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용머리째는 그 만도 부자를 바라보는 자연물이면서도 작가의 감정이 투영된 장치예요. 그러면서 이 둘을 이제 그 응원하고 있어.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자, 채민이가 한 줄, 그 다음 유주가 한 줄 이런 식으로 OX 퀴즈까지 쭉 일사천리로 가버립시다. 자, 이 작품의 작가 하근찬의 작품은 향토성이 짙으며 민족적 순환과 애환을 소설 속에 담는다. 맞습니다. 하근찬의 작품은 향토성이 짙다. 됐죠? 그 다음 유주, 비극적인 현실을 긍정적 언어 아닌데 맞나? 긍정적 언어요. 아, 잠깐만요. 어, 네 신세 참 똥이다 똥. 확 죽어버리시면 좋아시킨데 무슨 언어요? 똥이다 똥이 긍정적은 아니죠. 토속적, 그렇죠. 토속, 소속적. 쭉 읽어. 토속적 언어로 표현해내며 작중 인물을 따뜻하고 낙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네, 작중 인물을 따뜻하고 낙관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 이 작품에서 그들도 의지적이고, 그러죠? 긍정적이고, 의지적, 긍정적,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작가가 주인공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따뜻하고, 낙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채민이. 그 결과 그의 작품 속의 인물들은 현실에 순응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며 역경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네, 좋습니다. 수능하고 현실을 수능하죠.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 우리 도우면 살아갈 수 있다. 막 해보자. 의지를 보여준다. 그다음 유주. 1957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 작품은 일제감정기 시대와 한국전쟁의 체험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죠? 여기서는 일제 식민지라고 나왔죠. 일제 강점기, 일제 식민지 시대와 한국 전쟁의 체험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는 6.25 전쟁이라고 해도 되고요. 6.25 전쟁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다음에 채민이가 OX 1번 음, X. 읽고 X라고 해주세요. 아, 이 작품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시간순이 순차적으로 손을대고 있다. X. 그렇죠? 아까 유주가 얘기했던 것처럼 역순행적 방식으로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자, 그다음에 유주. 고등어, 외나무, 다리와 같은 상식적 소재들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5. 그렇습니다. 다음 3번. 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하여 사실감과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5. 네, 그렇습니다. 사투리 비속어를 사용하면 이게 문어체가 아니고 구어체잖아. 그러니까 사실감 있고 현장감을 높이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유주. 작품 안에서 등장인물은 삶에 대해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X. 그렇죠. 그런 태도로 일관한다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자세로 나오고 있는데 아들이 진수가 조금 소극적으로 좀 했지. 전반적인 내용은 만도가 계속 이끌어가면서 의지적, 적극적, 긍정적으로 이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X. 그다음 5번. 아리가 성한 아버지는 아들을 얻고 아리 성한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이 우는 먹이라고 산 고등어를 달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그들에게 닥친 시련은 서로 협력하여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5.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가 없죠? 그래요. 자, 서로 협력해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5. 그다음 6번. 외나무 다리는 만도 부자에게 닥친 시련으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할 현실의 고난과 위기를 상징한다. 5. 그렇죠. 외나무 다리는 고난과 위기를 상징하고 있죠. 두 부자에게는 고난, 우리 민족에게도 고난과 순환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다. 그다음 7번. 제목인 순환 이대는 만도와 진수 이대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때 받은 순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암울한 시대에 우리 민족이 당한 순환을 상징한다. 5.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X는 1번과 4번. 달리 설명이 더 필요한 거는 없죠? 그다음 9페이지 있나요? 9페이지? 없어요? 페이지 다 했는데 8페이지, 어? 여기가 9페이지. 8페이지가 끝이야? 9페이지가 끝이에요. 9페이지 있어? 아, 지금 저희가 한 게 9페이지. 아, 그래? 네. 아, 그래? 페이지가 이상하네. 그러면 깊이 생각해 보기가 없어요? 네. 그렇구나. 음, 페이지가 이상하다. 야, 이게 끝이란 얘기죠, 이게. 네. OX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순환 이대를 마쳤어요. 그래서 제목의 뜻 잘 알아두시면 되고, 이 고난의 역사, 순환의 역사, 배경이 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두 부자가 팔, 다리 하나씩 이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극복하려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 민족의 순환의 역사, 그리고 그걸 극복해내는 역사, 그런 의지적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다 이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지 말고. 그래서 포인트로 딱딱 정리해서 그것만 기억해놔도 괜찮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달에는 그, 허생전? 어, 홍길동전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미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작품이 무엇인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정리한 거 꼭 올려주세요. 유주 지난 시간 거 안 올렸으면 다 함께 올려. 자, 그리고 채민이도 한꺼번에 올려주시고.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그래요. 계세요.